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이전 강좌에서 저희가 절대좌표법, 그리고 상대좌표법, 그리고 상대 극좌표법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어떤 형상을 그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취득하기 위해서 좌표라는 걸 활용을 했는데, 이번엔 이제 다른 방식의 점의 취득을 학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이미 그려져 있는 형상에 갖고 있는, 알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거를 취득하는 방법을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제가 미리 그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죠.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이미 그려져 있는 선이 갖고 있는 점이 뭐냐? 이 선의 요 끝점, 그렇죠? 이 선의 이쪽 끝점, 그리고 이 선의 전체 길이의 가운데점 정도는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또는 이 원이 그려져 있으면 원이 갖고 있는 중심점,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내가 마우스로 임의로 찍으려고 그러면 못 찍어요. 라인 명령을 실행을 하고, 자, 갖다 대면은 거기를 어떻게 찍죠? 못 찍죠. 그래서 선의 끝점을 취득하겠다 해서 마우스를 잘 갖다 대가지고, 끝점 된 것 같아 하고 딱 찍었어요. 자, 그래 놓고, 끝점 잘 이어져 있네라고 생각하고 화면을 확대를 해보면, 정확하게 그 점이 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이미 그려져 있는 형태에 갖고 있는 끝점을 취득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거기에 관련돼서 나오는 게 오브젝트 스냅입니다. 자, 간단하게 줄여서 오스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오브젝트 객체, 스냅, 걸어준다. 그래서 어떤 객체에다가 걸어주는 걸 얘기합니다. 객체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에다가 마우스를 걸어서 무조건 거기가 선택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라인 명령을 실행하고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안 떴지만 여러분들이 캐드를 깔고 최초 상태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뜰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갖다 대면 뜰 거예요. 자, 뭐가 뜨느냐? 보시면 갖다 대면 요런 기호가 뜹니다. 자, 제 마우스 포인트는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여기에 있는데 기호는 저 위에 떠 있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내 마우스 포인트 있는 데가 찍히는 게 아니라 클릭해보면 그 기호 같은 곳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확대를 해보면 제대로 붙었는지 확대를 해보면 아무리 확대해도 선이 떨어지지 않죠. 즉, 저 선의 끝점이 제대로 취득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선택을 할 때 컴퓨터가 보조적으로 거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오브젝트 스냅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데 걔가 항상 자동으로 실행되느냐? 아니죠.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분명히 기호가 안 떴어요. 자, 걔는 우리가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태 표시줄 설명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밑에 아이콘을 보시면 상태 표시줄 아이콘을 보시면 여기 보이는 요거 오브젝트 스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눌려서 꺼져 있으면 라인 명령을 실행해서 갖다 대도 안 뜨죠. 자, 그리고 얘가 눌려서 켜져 있으면 라인 명령 갖다 대고 갖다 대면 기호가 뜹니다. 자, 근데 저거를 이제 껐다 켰다 해주는 다른 방법. 펑션 키가 F3번이라고 했죠. F3을 누르면 꺼지고, F3을 다시 누르면 켜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오브젝트 스냅 저 토글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오브젝트 스냅을 걸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저것만 켜놓으면 우리가 어떤 형상에서 잡을 수 있는 모든 포인트를 다 잡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될 항목을 내가 세팅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그 세팅 방법은 마찬가지로 우리 상태 표시줄 설명할 때 설명을 했는데, 자, OS라고 치면은 이렇게 오브젝트 스냅이라는 세팅 창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봤냐? 디세팅, DS 쳐도 이 창이 뜨죠. 근데 바로 오브젝트 스냅 내용이 뜨지는 않고 다른 내용이 뜰 수도 있습니다. OS를 치면은 다이렉트로 오브젝트 스냅에 관련된 디세팅이 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기호들이 쭉 그려져 있고, 그 뒤에 이제 영어로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센터, 지오메트릭 센터, 노드, 쿼더런츠, 뭐 인터섹션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들
이것들이 모두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점들의 종류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체크 표시가 돼 있는 애들만 자동으로 발동이 됩니다. 만약에 체크가 꺼져 있는 항목들은 갖다 대도 이 기호들이 뜨지 않아요. 자, 이런 내용을 아시면은 처음에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쓰려면 모든 걸 다 체크해 놔야겠네요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자, 이 오브젝트 스냅이라는 거는 잘 쓰면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지만 잘못 활용하면 내가 도면을 그릴 때 실수를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해서 써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라인 명령을 실행하고 제가 요 두 선이 교차하고 있는 교차점이 있는 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X 표시가 뜨는 건 교차점.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벗어나면은 삼각형이 뜹니다. 저거는 중간점이에요. 근데 이 두 포인트가 너무 미세하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마우스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살짝 기호 모양이 바뀌어요. 자, 난 교차점을 찍고 싶은데 이렇게 삼각형이 뜬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은 교차점이 아니라 이 선의 중간점이 잡힙니다. 자, 이렇게 혼용했을 때 서로 싸우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OS, 자, 여기 떠 있는 기호들이랑 요 이름을 같이 매칭하셔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호가 떴을 때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 스냅에 해당 기호가 떴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시간이 많다고 하면은 기호가 뜬 다음에 잠깐 기다리고 있으면 그 기호의 이름이 뜨기는 합니다. 뜨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름까지 보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빠르게 사용을 하려면 저걸 기다리는 시간조차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갖다 댔을 때 기호 생긴 것만 보고도 바로 예측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자, 라인 명령을 실행해서 제가 이제 이 정도만 갖다 대도 이 선의 끝점이 잡힙니다. 자, 근데 제가 세팅을 바꾸면 저 끝점을 선택하는데 다소 불편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뭐냐면, 자, 여기다 근처점, 리얼리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리얼리스트를 자동으로 추가를 해 놓으면, 자, 여기다 갖다 대도 끝점이 안 떠요. 끝점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그 끝점까지 가셔야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빠르게 어떤 점을 취득하는데, 자동으로 빠르게 취득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OS에 있는 요 자동으로 발현되는 오브젝트 스냅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고 내가 꼭 필요하다는 최소한의 것만을 세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자주 안 쓴다. 그런 것들은 꺼놓으시는 게 맞아요. 자, 물론 이제 오브젝트 스냅이 중복으로 발현이 됐을 때 자동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갖다 대고 키보드의 탭 키를 누르면 오브젝트 스냅을 순차적으로 내가 마우스 포인트에 겹쳐 있는 객체에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탭 키로 이거를 자꾸 바꾸는 행위를 하다 보면은 바꾸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자주 쓰는 최소한의 것만을 해서 탭 키를 눌러서 저걸 변경하는 불편함을 없애주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 둘 다 자주 써가지고 도저히 버릴 수 없다 라고 하는 경우는 둘 다 세팅해 놓고 탭 키로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또 한 가지는 뭐냐? 자동으로 세팅 안 하는 애들은 그럼 못 쓰는 거냐? 라는 문제죠.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자동으로 세팅이 안 돼 있는 것은 제가 수동으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어떤 포인트를 요구하는 명령, 우린 지금 알고 있는 명령이 라인밖에 없으니까 라인을 실행을 하고, 자, 자동으로 세팅 안 돼 있는 애를 불러오고 싶으면 키보드의 Shift를 누르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나와요. 이 리스트가 오브젝트 스냅의 리스트입니다.
여기서 원하는 오브젝트 스냅을 선택하시면 그 오브젝트 스냅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 리스트에서 선택하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은 얘는 실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아까 여기서 중간점과 교차점이 혼용이 돼서 마우스를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자, 내가 정확하게 교차점이다, 인터섹션이다 라고 지정을 해주면 걔 하나밖에 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마우스를 여기서 움직여도 삼각형으로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직접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중복으로 선택될 때 가장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확실한 중복이 되는 여러 포인트가 나오는 것보다 확실한 포인트가 좋다라고 하면은 수동으로 불러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전하고. 자, 그럼 수동으로 불러오는 방법이 저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OS 들어가면은 영문으로 이렇게 이름들이 쭉 써 있는데, 자, 저 영문을 외우시는 거예요. 그럼 영문의 전체를 외우느냐?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앞에 세 자리를 외웁니다. 자, 그럼 걔를 어떻게 실현을 하느냐? 자, 포인트를 취득하는 명령을 실행을 하고, 자, 인터섹션이다 그러면 int, 앞에 세 자리가 int죠. 엔터를 쳐주면 정확하게 교차점이 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앞에 세 자리를 외워서 걔를 키보드로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그 오스냅을 별도로 불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해서 불러오는 방식과 앞에 세 자리를 외워서 키로 입력을 해서 불러오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걸 쓰시든 개인의 자유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CAD를 많이 쓰시고 빨리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외워서 쓰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나는 손이 빨라서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어 라고 하시면 선택해서 리스트에서 선택하시는 방법을 취득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본 사항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빨리 쓰시는 분들은 외워서 쓰시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브젝트 스냅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그럼 이제 종류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설명하는 방식은 라인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라인 명령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Shift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리스트를 띄울 겁니다. 여기서 하나씩 선택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가지 항목은 뭔가 이상해. 자, 뭐가 이상하냐? 우리 자동 오스냅 세팅하는 OS에 가보면 그 내용들이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네 개는 잠깐 제껴둘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3D 오브젝트는, 오스냅은, 3D 오브젝트 스냅은, 자, 3D에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2D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내용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3D 강좌를 올리게 되면 별도로 다룰게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부터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엔드포인트, 말 그대로죠. 끝점입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를 실행하고 어떤 선에 갖다 대면 이렇게 끝점이 나오죠. 자, 선의 중간이 있으면 중간에서 한쪽으로 쏠리면 그쪽 방향에 있는 끝점이 선택됩니다. 반대쪽으로 쏠리면 반대쪽 방향에 있는 끝점이 선택이 되도록 하죠. 자, 사각형 같은 경우 이렇게 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 선들의 끝점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호도 마찬가지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끝점이 선택되는데 끝이 없는 원이나 타원은 시작과 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겠죠. 더불어 글자도 시작과 끝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미드포인트입니다. 자, 미드포인트 말 그대로 중간점이에요. 어떤 길이, 어떤 요소가 갖고 있는 길이 전체의 가운데를 잡아주죠. 기호는 삼각형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마찬가지 시작과 끝이 없는 객체는 가운데가 없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우리가 선택해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인터섹션은 교차점을 얘기합니다. 자, 인터섹션 선택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보다 일단 교차하는 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X가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주면 교차하는 포인트, 두 선이 실질적으로 교차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찍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선택되는 거는 자, apparent intersection, 교차점인데 자, apparent, 가상의 교차점입니다. 가상의 교차점은 실제로 선이 만나지가 않은 상태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경우는 선이 실제로 만난 경우인데 얘 같은 경우는 만나지 않은 두 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 얘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선으로 얘를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선을 선택해서 클릭해주면 그 두 선을 연장해서 언젠가 만나는 지점을 찾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익스텐션입니다. 익스텐션은 연장이에요. 연장. 자, 익스텐션을 딱 실행하고 어떤 선 끝에 갖다 대면은 어떤 시작과 끝이 있는 선의 끝에 갖다 대면 이렇게 기호가 뜹니다. 이때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선이 진행하고 있는 진행 방향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점점점 하고 나오는데 저 선을 추론선이라고 합니다. 즉, 저 선의 연장 방향, 진행 방향으로 선을 연장을 해서 추론선을 그려줘요. 그럼 얘는 언제 쓰느냐? 이 선의 연장 방향으로 일정 거리만큼 띄워서 한 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진행 방향으로 한 10mm 정도 띄워서 하면 10 치고 엔터를 땅 쳐주면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10mm만큼 떨어진 곳에 포인트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은 센터입니다. 자, 센터는 이런 선에선 당연히 안 됩니다. 예, 선에서는. 직선에서는 안 되고, 자, 이렇게 원 표면에 갖다 대면 원의 중심점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호가 있으면 호의 중심점도 잡아줍니다. 그리고 타원, 찌그러진 형태의 원의 중심도 찾아줍니다. 자, 그래서 원이나 호, 타원의 중심점을 찾아줘요. 그 다음에는 지오메트릭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 버전, 과거 버전을 쓰시는 분, 뭐 저희 학원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못 보셨을 거예요. 2008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과거 버전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자, 지오메트릭 센터라는 거는 무게중심을 얘기합니다. 즉 어떤 단면의 전체 면적의 중심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받침 돌릴 때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찍어줘야 되는 점, 그죠? 손가락 한 점으로 딱 거기를 지지를 해도 얘가 어디로 쏠리지 않고 딱 무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점, 거기가 지오메트릭 센터입니다. 근데 얘는 아무거나 되지는 않아요. 아무거나 되지는.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도형을 그릴 때, 자, 똑같은 도형을 가지고 할게요. 자, 이렇게 선이 따로 떨어져 있는 형태로 그릴 수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선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형태로 그려줄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일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라인 명령으로 그려준 형태고, 그 다음에 이거는 폴리라인이라는 선으로 그려준 겁니다. 아직 저희는 폴리라인은 배우지 않았죠. 자, 그런데 저 지오메트릭 센터를 쓰려면은 어떤 면을 구성하는 모든 선들이 하나로 이어진 폴리라인 형태로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면적의 중심점을 찾아줄 건데, 자, 선이 분리되어 있는 애한테 지오메트릭 센터를 실행해서 갖다 대면은 아무것도 안 뜹니다. 그렇지만 하나로 합쳐져 있는 이 형상에다 갖다 대면은 거기에 무게 중심을 찾아줘요.
전체 면적의 중심은 요 위에 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면적의 중심점을 찾아준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무게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쿼드런츠입니다. 쿼드런트는 자,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을 기점으로 수평선을 그리고 수직선을 그리면 원과 만나는 4개의 포인트가 나와요. 자, 그 4개의 포인트를 우리말로 4분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쿼드런츠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쿼드런츠 오스냅은 원의 수평 수직한 곳에 존재하는 4분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갖다 대는 마우스의 포인트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4분점을 찾아줘요. 물론 호도 그 4분점을 갖고 있다면은 쿼드런츠 옵션으로 4분점을 찾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호도 마찬가지로 타원도 마찬가지로 4분점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접선입니다. 자, 접점이죠. 원칙적으로 하면은 이제 탄젠트. 탄젠트라는 게 접한다라는 뜻인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접점이라고 나올 거예요. 접하는 점을 찾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오브젝트 스냅이라는 거는 포인트를 입력하는 명령이니까요. 자, 그래서 접선의 형태를 그릴 때 사용을 합니다. 탄젠트 눌러서 어떤 원에다가 딱 곡면을 가지고 있는데 딱 갖다 대고 찍어준 다음에 외부에 한 점을 찍어주면은 이 선은 이 원과 꺾이는 형태로 만나는 게 아니라 딱 들어오면서 바로 원이 회전하는 회전 곡률 방향과 딱 맞물리게 돼요. 반대로 밖에서 먼저 한 점을 찍고 나서 원에다가 탄젠트를 걸어주면 이렇게 걸어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원에 접하는 형태다라고 잡아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탄젠트를 이용을 하면은 원과 원 사이를 매끄럽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은 많이 그리게 될 거예요. 탄젠트를 2번 써서 원을 한 번 선택하고 이쪽 원을 선택하면 양쪽의 접점을 찾아줍니다. 그런데 원 2개를 가지고 우리가 탄젠트를 쓸 때는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똑같은 원인데 발생되는 접선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 빠르게 하기 위해서 키보드로 칠게요. 자, 제가 TAN이라고 치고 있죠. 자, 이 두 원을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접선의 종류는 이렇게 4가지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원을 가지고 탄젠트, 접점을 사용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선이 이거다라 그러면 실제 이 선을 그렸을 때 예측되는 포인트와 비슷한 2포인트를 찍으셔야지 아무데나 찍는다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 2개를 가지고 접선을 그릴 때는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선택하는 포인트에 따라서 다르게 그려진다. 자, 이 탄젠트는 호해도 되느냐? 자, 바깥에서 한 점을 찍고 탄젠트 해서 호를 찍어주면 됩니다. 접하는 데를 찾아줘요. 그런데 원처럼 처음부터 탄젠트를 걸어서 타원을 선택하시면 안 나와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자, 타원을 이렇게 비껴 그려놓고 접하게 이어야지 하는데 처음에 탄젠트가 안 걸리기 때문에 안 그려집니다. 지금 찍히긴 찍혔는데 제대로 찍혔나 확인해서 여기 이제 딱 눌러보면은 자, 여기는 접하는데 여기는 안 접해요. 자, 제대로 찍히지도 않죠. 다시 해볼까요? 저기는 잡혔네요. 자, 보시면은 안 접하죠. 그렇기 때문에 타원 두 개 사이를 탄젠트로 매끄럽게 이어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뜨는 게 위치가 이상하죠. 음. 요 지금 뜨는 위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 자, 요 포인트가 찍혔어요. 이전에 제가 이 선을 먼저 그렸었죠. 여기서 탄젠트에서 얘를 찍어볼게요. 예.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이전에 그렸던 마지막 포인트를 기준으로 탄젠트가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타원 두 개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탄젠트를 걸어서 두 타원을 탄젠트로 연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바깥에 외부의 한 점을 미리 잡고 타원에다가 탄젠트를 걸어줄 수는 있지만 접선을 걸어줄 수는 있지만 두 타원 사이에 접선을 걸어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거는 퍼펜디큘러라고 하는데 직각, 한글 번역 같은 경우 수직이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90도가 이루는 선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90도가 되는 점을 찾아줘요. 그래서 퍼펜디큘러를 하고 선을 선택하고 선을 이렇게 빼보면 이렇게 되죠. 자, 정확하게 두 선이 이루는 각은 서로 연결은 안 돼 있지만 90도가 이루어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바깥쪽에서 한 점을 찍고 퍼펜디큘러 해서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깥쪽에서 먼저 한 점을 찍고도 90도를 이루는 선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패럴렐. 예, 얘 같은 경우는 평행이죠. 평행입니다. 자, 평행은 무조건 바깥에서 한 점을 먼저 찍으셔야 돼요. 시작은. 자, 그리고 나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패럴렐 하고 나서 평행을 이루고자 하는 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댑니다. 되는데 지금 기호가 안 뜨죠. 안 뜨는 이유는 지금 제가 직교를 켜놔서 그래요. 그래서 직교를 끌게요. 직교를 끈 상태, 이렇게 마우스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갖다 대면 기호가 뜹니다. 자, 저 기호가 뜨면은 여기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뜬 상태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오면은 평행한 순간이 되면은 이렇게 추론선이 나와요. 그래서 평행한 방향으로 뭐 선 길이 100mm다. 100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평행한 100mm 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노드예요. 자, 노드의 경우는 CAD에서 포인트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줄 수 있어요. 아니면 분할 명령, 디바이드 명령으로 우리가 점을 생성할 수 있는데 그 점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택하려고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선택이 안 돼요. 가려졌으니까 선택됐네 하고 확대해 보시면 벗어나 있죠. 자, 그래서 저 점을 직접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노드라는 명령 오스냅을 사용을 해서 갖다 대시면 그 점에 포인트가 뜹니다.
자, 그 다음은 삽입점입니다. 자, 삽입점은 CAD의 요소 중에 삽입점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렇게 글자를 써주는 텍스트입니다. 지금 이 글자의 요 파란 점, 여기가 이 글자가 삽입되어 있는 기준 포인트예요. 저기를 내가 찍고자 그냥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삽입점, 인서트다 라고 선택을 하고 글자에다 갖다 대시면 이렇게 기호가 뜨죠. 자, 그러면 글자의 삽입점을 잡아준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삽입점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액체, 블럭입니다. 자, 요 파란 점이 이 블럭이 삽입되어 있는 삽입점이에요. 자, 저 점을 잡기 위해서는 인서트다 삽입점을 선택하고 블럭에다 갖다 대시면 그 포인트가 찍힙니다. 자, 그래서 삽입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객체의 삽입점을 찾아주는 게 인서트 오스냅이에요. 자, 그 다음은 니얼리스트입니다. 니얼리스트는 근처점이에요. 근처점. 무슨 얘기냐? 니얼리스트를 실행하면은 마우스 근처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객체에 가장 가까운 점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면 여기 있죠. 마우스가 움직이는 따라서 근처점의 위치는 계속 바뀝니다. 왜? 마우스랑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주니까요. 그럼 이 근처점 아무데나 찍는 거 아니냐? 뭐하러 쓰느냐? 네, 아무데나 찍는 건 맞는데 이 아무데나 찍은 점이 이 선 위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 선 위에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냥 찍어준 거 확대해보면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방금 전에 니얼리스트로 찍어준 점은 이 선 위에 정확하게 붙어 있습니다. 점은 아무데나인데 이 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아무데나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거죠. 어떤 객체의 안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잡을 때 사용되는 게 근처점입니다. 자, 그 다음 논입니다. 자, 논이라는 것은 오스랩을 쓰지 않겠다는 개념이죠. 그럼 이제 이게 왜 있냐? 오스랩을 안 쓰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 오스랩을 안 쓴다는 개념을 한다면은 F3을 눌러서 오스랩을 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하는 데다가 선을 그리고 다시 자동 오스랩이 필요하면 F3을 눌러서 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 온스랩을 안 쓰겠다라고 하면은 껐다가 켰다가 해줘야 되는데 논이라고 하는 거는 순간적으로 껐다가 다시 켜는 건 자동적으로 켜줄 때 그때 우리가 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자동 온스랩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라인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대면은 자 나는 지금 마우스 포인트 있는 데를 찍고 싶은데 지금 오스랩이 자동으로 잡히다 보니까 저 삼각형 있는데 이렇게 클릭이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안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F3을 눌러서 오스랩을 끄고 자동 오스랩을 끄고 원하는 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에 오스랩이 필요하면 다시 F3을 눌러서 켜주는데 이 행위를 저 첫 번째 포인트를 찍고 나면 자동으로 오스랩이 켜지게 해주겠다. 그게 없음이 되는 거죠. 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라인 해가지고 좀 갖다 대면은 자동이 뜬단 말이에요. Shift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논을 눌러주죠. 그려놓고 갖다 대면은 자동 오스랩이 발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지금 마우스 포인트 있는 데가 찍혔죠. 찍힌 상태에서 바로 자동 오스랩이 다시 실행되니까 다시 키는 행위는 우리가 안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동 오스랩을 꺼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오스랩이 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스랩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자, 아까 설명드렸던 Shift 마우스 오른쪽에서 나오는 리스트 중에 위에 나오는 네 가지 얘네들은 자동에서 세팅이 안 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을 보죠. 처음에는 temporary track point다 라고 돼 있어요. 저게 이제 우리 한글 버전으로 하면 이제 임시 추적점이다 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를 딱 눌러서 실행을 해보죠. 자, 그럼 앞에 그려져 있던 기호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앞에 있는 기호는 이런 식의 기호가 그려져 있어요. 이런 식의. 근데 temporary 트랙 포인트 딱 선택하고 나서 어떤 객체에다 딱 갖다 대면 끝점. 여기 갖다 대면 중간점. 지금 뜨고 있는 것들은 임시 추적점의 기호하고는 전혀 다른 기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자동 오스랩이 세팅되고 있는 게 동작되는 걸 보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임시 추적점을 선택을 했는데 걔는 실행이 안 된 거냐? 아니에요. 실행이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 오스랩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딱 갖다 대서 끝점이 떠서 여기서 내가 클릭을 해주면 끝점에 마우스 포인트가 붙어야 돼요. 붙어야 되는데 지금 임시 추적점을 실행하고 끝점이 뜬 다음에 여기를 선택해주면 선이 안 붙습니다. 안 붙고 거기 찍힌 점에 십자 마커가 하나 생겨요. 자, 이 십자 마커를 기준으로 수평한 곳에다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점점점, 자, 추론선이 뜹니다. 자, 그리고 수직한 곳에 갖다 대면 마찬가지로 점점점 추론선이 뜨고 왼쪽으로 수평한 곳, 아래쪽으로 수직한 곳. 그래서 4개 포인트에서 추론선이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뭐냐? 내가 입력한 점을 직접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죠. 그 점에서 살짝 띄워서 어떻게 수평 수직으로 살짝 거리를 띄워서 선택해 주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임시 추적점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수평한 곳에 추론선이 나오면 이쪽으로 한 100mm 띄워서 선택하겠다. 딱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수평하게 내가 찍어준 점으로부터 수평하게 100mm가 떨어져서 선택됩니다. 자, 저게 임시 추적점이죠. 그럼 이제 저거를 우리가 언제 쓰느냐? 자, 앞에서 우리가 해봤던 예제에서 하나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예제를 띄울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해봤던 예제 중에 절대좌표 예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렸던 것 중에 이게 있습니다. 파일. 자, 그래서 이 파일 F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뭐 기억도 상기시키는 겸 해서. 자, 그래서 화면을 이제 반으로 갈라서 놓겠습니다. 그래놓고 F를 그리죠. 자, 일단은 절대좌표로 돼 있으니까 라인 2,21이다. 입력했죠. 자, 그럼 화면 바깥으로 나갔네요. 자, 저기를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이 찍혔어요. 자, 위로 자 2,26 이렇게 내주면 되겠죠. 네. 자, 그래놓고 자, 여기서부터 옆으로 4칸이죠. 4칸이니까 X축 좌표에다가 4를 더해서 6,26 네. 절대좌표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밑으로 한 칸 내려야 되니까 골뱅이 Y축 골뱅이가 아니죠. Y축 좌표로 이제 한 칸 내려와야 되니까 2,25 자, 2콤마가 아니라 X축 좌표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 6,25 자, 그 다음에 X축으로 이제 3을 빼야죠. 그래서 3,25 이렇게 되겠죠. 자, 3,25에서 Y축 좌표를 한 칸 빼야 되니까 3,24 그렇죠. 그 다음에 X축 좌표에다가 2를 더해야겠죠. 그래서 5,24 자, 그 다음에 Y축 좌표 하나 빼야겠죠. 5,23 자, X축 좌표 둘 빼야 되니까 3,23 자, 이제 밑으로 2칸 내려야 되니까 3,21 자, 마지막에 C로 닫아주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임시 추적점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 뒤에 이제 I를 써야 되는데 원래 이제 여기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임시 추적점을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라인하고 자, 요 점을 찍을 게 아니라 요 점으로 수평한 곳에 한 1 떨어져 가지고 선택을 할 거죠. 그러면 이때 임시 추적점 선택하고 나서 이 점을 입력하고 수평하게 당겨준 다음에 1이다 해주면 한 칸 띄워서 이렇게 선택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선택하고자 하는 점이 형상적으로 그려져 있는 포인트에서 수평 수직으로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포인트다라는 거죠. 자, 마무리 지으면은 골뱅이 자 골뱅이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 좌표를 안 땄으니까 이제 계산이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골뱅이로 할게요. 상대좌표로 골뱅이 밑으로 4칸이 5칸이니까 자 0, 마이너스 5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골뱅이 1,0 자, 골뱅이 0,5 마지막에 C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서 살짝 띄어 선택할 수 있다. 수평 수직하게. 그래서 임시 추적점이란 내가 선택한 점으로부터 수평 수직하게 일정 거리만큼 띄워서 포인트를 선택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임시 추적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자, 프롬입니다. 프롬. 이게 이제 한글 버전에서는 시작점이다라고 우리 나올 거예요. 프롬 마찬가지로 이제 기호가 저렇게 생겼어요. 요 앞에 있는 요렇게. 자, 프롬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객체에다 갖다 대면 마찬가지로 중간점, 끝점, 이렇게 일반적인 자동 오스냅을 통해서 나오는 오스냅들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이것도 저 점으로부터 뭔가를 하겠구나. 앞에 걸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선택을 해볼게요. 끝점을. 딱 선택을 했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10점 아커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10점 아커가 안 나오네요. 자, 그리고 수평한 곳에 갖다 대도 출원선이 안 나옵니다. 수직한 곳에 갖다 대도 마찬가지고요. 출원선 자체가 안 나와요. 자, 방금 전에 했던 우리가 임시 추적점이라는 거는 무조건 이전에 선택했던 점으로부터 수평선상 아니면 수직선상에만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고 대각으로 일정 좌표만큼 띄워서 선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안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우리 시작점입니다. 그럼 시작점을 하면은 방금 전에 제가 요 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입력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좌표 또는 극좌표를 통해서 일정 거리를 띄워줄 수 있습니다. 골뱅이 뭐 20, 10이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점으로부터 X축으로 20만큼, 그쵸? Y축으로 10만큼 띄워서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평 수직의 제한을 없애고 자유롭게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정 거리만큼 띄워서 선택할 때는 임시추적점이 아니라 시작점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우리 앞에서 했던 실습 예제 중에 있어요. 자, 그래서 보도록 하죠. 실습 예제 중에 보면은 실습 예제는 강의 예제 중에 있었나요? 아니, 강의 예제 중에 있었던 것 같네요. 강의 예제를 다시 띄울게요. 강의 예제에 보면은 자, 상대좌표 강의 예제입니다. 강의 예제 부분 요거였죠, 요거. 요거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우리가 문제가 됐었냐? 여기서 이제 10만큼 띄워서 요점 찍을 때 뭐 했어요? 우리가 10만큼 띄워서 선을 그리고 그 끝점을 잡아줬죠. 이럴 때 우리가 시작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한번 그려보죠. 상대좌표를 그리는 거니까 화면상에 아무데나 이제 잡고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라인 해서 자, 기본적으로 땅 잡고 자, 골뱅이 160, 0이다. 자, 골뱅이 마이너스 20, 높이가 90, y축으로 90 올라갔다. 자, 골뱅이 마이너스 140, 0이다. 해서 기본 틀을 그렸어요. 예, 끝에 C를 닫아야 되는데 C를 제가 깜빡했네요. 그래서 끝에 C로 이렇게 닫아주고 자 그래놓고 여기서부터 요 사각형을 그리는데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띄워줘야죠. 10.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어요? 라인 해서 여기 잡고 골뱅이 10, 10이다. 이렇게 그려놓고 골뱅이 60, 0 골뱅이 0, 20 골뱅이 마이너스 60, 0 마지막에 요 끝점 딱 잡아서 이어주고 나서 이 선 지워줬죠. 이 선을 그려서 지워주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시작점이 있으면 이제 저걸 안 해줘도 되는 거죠. 라인 하고 자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프롬 시작점 선택하고 요 끝점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골뱅이 10, 10이다. 예. 그러면은 10, 10 띄워서 선택을 해주는 거죠. 골뱅이 60, 0 골뱅이 0, 20 자, 골뱅이 마이너스 60, 0 C 닫아주면 깔끔하게 끝나죠. 그래서 선을 추가적으로 그리고 지워주는 행위를 안 해주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삼각형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프롬 포인트로 하면은 라인, 자, 프롬 포인트, 시작 포인트, 시작점으로 해서 요 점 잡고 여기서부터 X축으로 50만큼, 골뱅이 50, Y축으로는 40만큼, 40. 띄워서 선택해라. 그렇죠. 이렇게 선택되죠. 골뱅이 자 그 다음에 X축으로 20, 0 골뱅이 X축으로 마이너스 20 높이가 40이니까 40 마지막에 C 자 이러면 대각선 안 그리고도 시작점을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롬 포인트 내가 선택한 점으로부터 수평 수직에 제한 없이 원하는 대로 좌표법에 의해서 시작점을 잡아줄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라인 자 다음에 나오는 거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자 미드 between two point. 자, 말 그대로입니다. 아마 저게 이제 한글 버전하면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나올 거예요. 자, 어떻게 나올 거냐? 아마도 두 점 사이 중간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라인에서 말 그대로예요.
얘는 아이콘 자체도 없어요. 미드 비트윈 투 포인트다 그러면은 갖다 대면 자동 오스랩이 뜹니다. 자동 오스랩이. 그래서 자동 오스랩으로 뜬 점,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찍어주면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에 정확하게 가운데 점을 잡아줍니다. 두 점 사이에 가운데에 있는 점이다. 라는 게 그 오스랩이겠죠. 자, 그래서 두 점 사이 중간. 자, 우리말로 하면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필터입니다. 포인트 필터, 점 필터. 우리말로 해도 점 필터예요. 그럼 이제 딱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고, XY, YZ, YZ, XZ, YZ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이제 이게 3D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좌표 축이 3개까지 나오니까 이런데, 2D에서 고려할 때는, X와 Y만 고려하시면 돼요. 그리고 X와 Y의 개념만 아시더라도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면 XY나 XZ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X 점 필터에서 X를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자, X를 선택을 하고 어떤 객체에 갖다 대면 마찬가지로 자동 오스랩에 의한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기 요 점을 X로 점 필터 X로 잡아줄게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안 생기네요. 그럼 마우스 포인트를 옮겨가지고 여기까지 올게요. 자,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클릭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찍히느냐? 땅 클릭해주면 여기가 찍혔습니다. 자, 이렇게 찍혔죠. 자, 이렇게 찍혔으면은 자, 직교를 키고 이제 밑으로 내려보면은 X축의 좌표가 방금 전에 선택된 점의 좌표와 같고요. Y축의 좌표는 나중에 선택한 포인트와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점 필터로 제가 X를 걸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해주느냐? 점 필터 X를 걸고 잡아준 점에 X축의 좌표만 뽑아서 갖고 옵니다. 갖고 오고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점을 입력하면은 그 X축 좌표에다가 다음에 입력한 점에 Y축 좌표를 갖다 붙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점에서 한 개의 좌표만을 내가 추출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점 필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스냅을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오스냅을 활용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예제를 하면 되는데 오스냅 내용 제가 기본적으로 강좌 30분으로 끊고 있는데 상당히 설명이 길게 됐어요. 그래서 30분을 넘어섰는데 자, 어차피 뭐 넘어선 거. 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강의 예제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강의 예제를 좀 띄울게요. 자, 얘는 닫고 오순의 강의 예제를 띄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예제로 이제 제가 준비해 놓은 거 두 가지죠. 두 가지. 자, 두 가지를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오스냅을 활용하는지를 한번 잡아서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 도면에서 우리가 처음에 보는 이 도면에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건 사각형 왁구는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요. 높이가 100이고 폭이 140인 직사각형이 그려져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쉽게 그리려면 라인 명령 실행해서 땅 잡고 직격 킨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잡아 당긴 다음에 140 위로 잡아 당긴 다음에 100 이쪽으로 잡아 당긴 다음에 140 하고 마지막에 C로 닫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사각형이 나왔고요. 그 안쪽에 있는 선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치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대신 이제 여러분들 참조하기 좋으라고 어떤 포인트더라고 이제 약자가 적혀 있죠. 우리가 외우면 된다는 그 앞에 세 자리가 적혀 있습니다. 오스냅에 대한. 그래서 이제 끝점, 뭐 중간점, INT는 교차점이죠. 교차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보시면 얘는 이제 그리는 순서가 있어요. 그리는 순서가 먼저 그려져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인하고 이제 여기 끝점을 잡고 여기 중간점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 끝점을 잡고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선이 그려지죠. 덜어는 이거 그리시는데 이렇게 그리시는 분도 계세요. 네. 라인하고 여기 중간점부터 잡고 여기 끝점 잡으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되면은 명령을 한번 끊고 가야죠. 그래서 이런 거 쓸 때는 우리가 이제 한번 대충 둘러보고 어디까지 내가 한복 그리기가 가능한지 한번 보시는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인 자,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끊고 자, 반대로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끝점 잡고 그렇죠.
그래서 끝점, 중간점, 끝점, 중간점 이렇게 잡았죠. 자, 이렇게 잡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그릴 수 있는 건 이제 이 선이 될 겁니다. 자, 라인, 자 여기 끝점 잡고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 근데 삼각형 뜰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대칭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그냥 교차점하고 이제 중간점이 같은 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점 뚫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 이제 탭 키를 눌러가지고 바꿔줄 수는 있어요. 탭 키를 3번 누르니까 교차점이 나오네요. 근데 얘 중간점 잡혀도 잘못 잡힌 건 아닙니다. 교차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잡겠죠. 자, 만약에 정확하게 교차점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대쪽 여기 끝점 잡고 INT 입력해 주시면 되죠. INT 입력한 다음에 여기 갖다 대면 정확하게 교차점밖에 안 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겠죠. 자, 그거 그린 다음에 이제 요렇게 자, 요 모양이 그려지면 되겠죠. 그래서 라인 INT 교차점 잡을 거니까 INT다라고 해서 교차점을 정확하게 잡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잡고 자, 그 다음에 갖다 대면 여기도 이제 저 선의 중간점이 같이 잡히기 때문에 근데 뭐 같이 잡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포인트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자, 엔터해서 끝내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오스랩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오스랩으로 다 끝나죠. 자, 이제 밑에 예제를 그릴게요. 자, 밑에 예제 그리는데 마찬가지로 겉에 왔고 110에 110, 110 나와 있는 걸 저걸 그려야 되는데 저거 그릴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처음에. 어떻게 그리시냐면 다들 라인하고 자, 이렇게 안 되면 이쪽으로 수평하게 110이니까는 110 이렇게 그리시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그리시냐면은 수직하게 110을 올리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로 당겨서 110 하고 마지막에 C로 닫은 다음에 라인에서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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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 그리시는 분들 계세요. 자, 이거 잘못 그린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삼각형의 한 변이 110이에요. 다 한 변. 이게 길이가 높이가 아니라 대각 길이죠. 대각 길이. 한 변이 모두 110이면 뭐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도면을 잘못 해독하게 되면 이렇게 해독하는데 얘는 정삼각형이에요. 그럼 정삼각형 어떻게 그려요 하는데 정삼각형이라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정삼각형 내각 내각의 합은 얼마예요? 180도죠. 180도. 그래서 내각이 3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180 나누기 4 하면은 하나가 60이 나온다. 생각하면 되죠. 보시면은 이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각 요 세 각이 60, 60, 60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각형, 정다각형의 내각 내각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뭐냐? 몇 각형이냐? N각형 마이너스 2 그렇죠? 마이너스 2 를 곱해줘요. 곱하기 180도 180을 곱하죠. 자, 그래서 몇 각형이냐 하면은 이제 N각형 마이너스 2 곱하기 180 하면은 뭐가 나와요? 이게 내각의 합이죠. 내각의 합. 이대로 가면 이제 삼각형 마이너스 2 곱하기 18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1 곱하기 180이 되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이다. 그럼 내각 하나의 각도는 이거 나누기 얼마 해주면 돼요? 몇 각형이냐? 삼각형. 해주면 되죠. 그래서 내각의 합에서 이제 정다각형의 이제 한쪽의 각은 이제 내각의 합 나누기 몇 각형, n각형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사각형 같은 경우 해보면은 마이너스 2,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값이 2가 나오죠. 곱하기 180. 그러면은 몇 도가 나와요? 360도가 나오죠. 자, 이거 나누기 4 하면은 내각 하나가 얼마예요? 사각형은 90도가 나오는 거죠. 정사각형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각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시간에 공부를 좀 착실히 하셨으면 외우고 계시겠죠. 외우고 계실 거니까. 자, 그래서 저 각을 이용해서 그려야죠. 우리가 아까 이제 각을 이용해서 그리려면은 자, 각을 이용해서 그리려
이제 뭘 가지고 그려요? 예, 극좌표를 가지고 그려야죠. 그래서 라인 한 점 잡고 자, 이쪽으로 당겨서 110 수평하게 110 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골뱅이 자, 각 선의 길이죠. 극좌표니까 110 선의 길이는 정해져 있고 각도 자, 내각이 60인데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각은 뭐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내가 그래서 오른쪽은 0도 자, 여기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재야겠죠. 그래서 이 각이 필요한 거지 이 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은 이 각이죠. 60다. 그러면 이 각이 60이니까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돌면 반 바퀴 돌면 180도. 그렇죠? 마이너스 60도. 그렇죠? 60도를 덜 갔으니까. 그래서 120.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각은 120도다. 어? 자, 해석 이제 해주면은 우리가 각도 120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120이다. 자, 이런 입력해주면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그냥 실을 닫아버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삼각형을 그리셔야지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려줄 수 있는 삼각형은 이제 요거예요. 중간점, 중간점, 중간점 다 중간점 쳐주면 되겠죠. 라인 중간점은 우리 자동 오순앱으로 뜨니까 중간점, 여기 중간점, 여기 중간점 마지막에 C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자, 요 꼭지점에서부터 여기 중간점까지 이렇게 자, 여기 꼭지점에서 여기 중간점까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려야 되는 건 이제 여기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 아니면 이제 여기예요. 여기 이제 중간점이죠. 그래서 라인 중간점 잡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못 그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 이 선이 이 선과 이루고 있는 각이 90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뭔 얘기예요? 수직이란 얘기죠. 수직. 그럼 수직을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오스냅이 있어요. 그래서 수직을 잡아주는 오스냅을 가지고 우리가 그려주면 됩니다. 수직을 잡아줄 수 있는 오스냅으로 그려주면은 자, 딱 갖다 대면 안 떠요. 저는 이제 지금 수직이 자동 오스냅에 빠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앞에 세제를 외워서 치셔도 되고 아니면 Shift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여기 수직점 퍼펜디큘러다라고 해서 이 선에다 딱 갖다 대면 기호 뜨죠. 기호 뜨면 요 기호 있는 대로 굳이 찾아가시는 분들 계신데 기호 뜨면 기호 뜬 상태로 그냥 이 상태에서 클릭하셔도 수직하게 붙어요. 자, 그래놓고 요쪽은 마찬가지 수직이죠. 90이죠. 자, 이쪽은 다른 방식으로 PER, 퍼펜디큘러 앞에 세 자리가 PER이죠. PER 치고 엔터 친 다음에 선에다 갖다 대시면 수직 나오죠. 이 상태에서 클릭. 자, 이렇게 되죠. 라인,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PER, 자, 여기다 갖다 대고 클릭. 자, PER 치고 그 다음에 반대쪽 갖다 대고 엔터. 클릭. 자, 그리고 엔터로 명령 끝내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라인. 자, 여기 선택하고 여기 잡고. 그렇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예제가 다 그려집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스냅을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오스냅이 끝나고 나면 실습 예제는 오스냅 전용 예제가 아니에요. 오스냅 전용 예제가 아니고 실습 예제를 보시면 예제에서 실습 예제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앞에서 배웠던 좌표법, 절대좌표, 그리고 상대좌표, 극좌표, 그리고 지금 배운 오스냅까지 모두 활용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활용해서. 그래서 반드시 어떤 거 하나를 해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앞에서 배운 것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형상들을 그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